소상공인 기신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돈 버는 정육점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 배문진입니다. 이 영상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육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의라고는 하지만 강의라는 형식이 아닌 좀 이야기 형식으로 쉽고 편하게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부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정육점 사업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매출을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선 주 고객, 그러니까 타겟 고객을 새로 선정해서 판매 루트를 다각화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판매 루트가 다각화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브랜딩을 통해서 차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음식점이나 고깃집이나 이제 상담을 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많이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사장님, 이 고기 누구한테 파세요? 그러면 이미 짜증이 묻어 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누구한테 팔다녀? 손님한테 팔지. 막 얼굴에 뭐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걸 왜 물어보냐? 짜증나게. 라고 말씀을 안 하시지만 얼굴에 이제 딱 드러나죠. 아니요, 사장님, 이 고기를 누구한테 주로 판매를 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애들도 있고, 뭐 어르신들도 있고, 다 두루두루 다 좋아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대한민국에 뭐 음식점이든 고깃집이든 뭐든 아이도 좋아하고 아주머니도 좋아하고 직장인도 좋아하고 어르신도 좋아하고 가족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 특수한 경우라는 게 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관광지나 바닷가나 휴가철. 근데 그건 좋아한다기보단 거기밖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도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을 주로 먹여 살리는 주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주 고객이 있습니다. 주 고객이라는 건 우리 매장을, 내 브랜드를, 내 정육점을 주로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맥도날드나 뭐 엄청나게 비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나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 1인당 코스로 몇십만 원짜리 하는 식당, 아니면 하다못해 시장통에 있는 국수집 하나도 다 대부분을 먹여 살려주는 주 고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고기, 지금 현재 판매하고 계시는 고기는 누구한테 주로 판매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주택가에 있으면, 뭐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에 있으면 주로 이제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대상이겠죠? 캠핑장 근처에 만약에 정육점이 있다고 하면 캠핑을 오시는 손님들한테 파는 고기, 그러니까 캠핑 오시는 분들이 주 고객일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고깃집을 막 운영하는 식당들 근처에 정육점이 있다. 그러면 그 고깃집을 대상으로 도매로 파는 그 사장님들이 주 고객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 고객이 누구냐고 여쭤보면 막 두루뭉실하면 누굴 것 같은데 뭐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기를 잘 준비해 놓고 깔아놓고 이 사람이 누군가가 사러 오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기를 준비를 해 놓아야 차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뭘까요? 과자입니다. 건빵, 뭐 눈에 띄네, 옆에는 뭐 고구마 과자 이제 이런 것인데, 뭐 고기를 취급하시니까 벌크 과자네, 뭐 이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호프집이나 뭐 행사장, 아니면 업체에서 이런 걸 많이 사겠지, 뭐 벌크 과자네, 뭐 그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주요 고객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벌크 과자의 주요 고객은 누굴까요? 호프집 사장님? 아니면 뭐 행사장 관계자?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들 먹으라고 깔아놓는 벌크 과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벌크 과자의 주 구매자는 업체가 아닌 개인입니다. 어떤 개인이냐? 취준생, 1인 가구, 고시생, 이런 사람들이 이 과자를 사는 주요 고객이에요. 그리고 이런 벌크 과자는 뭐 회사에 가서, 공장에 가서 사오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 판매를 합니다. 어떻게 판매되고 있느냐?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인간 사료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되고 있어요. 종류가 이 뭐 눈에 띄네, 건빵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고기 얘기하다가 왜 인간 사료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회사도 똑같아요. 정육점이랑 마찬가지로 경쟁이 아주 심해요. 그런데 정육점은 그나마 그 고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과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과자 회사에서는 하루에 수십 개의 과자가 쏟아지고 하루에 수십 개의 과자가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과자들을 많이 먹지를 않아요.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뭐 예전에야 먹을 게 없어서 과자를 많이 먹었지만 아이들도 뭐 과자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자 업체에서 판매처를 다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판매 대상이 1인 가구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요 고객을 만들어진 거죠. 그게 그 이름도 섬뜩한 인간 사료인 거예요. 왜냐하면 1인 가구나 취준생들은 돈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대용량 과자가 이게 박스 1kg에 5,000원, 진짜 비싼 게 만원대예요. 근데 만원대 잘 안 넘어가고 인터넷에서 인간 사료라고 검색하시면 종류가 1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누구한테 판다고요? 1인 가구, 취준생, 혼자 사는 사람들. 끼니 대용으로 사는 거예요. 뭐 건강, 뭐 영양소, 뭐 식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배부르니까. 포만감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 과자는 주로 누구한테 팔았죠? 그 전에 주요 고객은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애들은 줄어드는데 과자는 계속 늘어나요.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했죠? 과자 업체에선 안 팔리니까 판매층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판매층에 맞게 과자를 세팅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과자는 그대로예요. 뭐 과자 모양을 바꾸거나 뭐 과자에 광고를 엄청나게 쏟아붓거나 맛을 변경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한 상품으로 새로운 판매 라인, 취준생들이 뭘 원할까를 알고 포장만 바꿔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새로운 주 고객층을 찾았으니까. 자,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정육점은 누구한테 팔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고기는 엄청나게 판매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4번째로 고기를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슬프게도 문제는 정육점에서 안 산다는 게 문제라고 했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홍삼 액기스 아시죠? 뭐 건강식품으로 선물하고 어르신들한테 드리고 피곤한 직장인들이 먹고, 이제 이게 예전에는 그 정관장이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대형마트에서 PB 상품도 생기고 여기저기 비슷한 제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요. 모든 것의 과잉시대. 그래서 어떤 회사는 홍삼을 광고만 막 해요. 연예인들 써서 홍삼 막 팔고, 어떤 회사는 드라마 PPL에 넣고, 어떤 회사는 이렇게 조그맣게 짜먹는 거 이렇게 해서 팔고, 홍삼의 판로를 계속 뚫려고 하는데, 홍삼의 주 고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남성이에요.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 건강식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 홍삼 판매는 고기처럼 늘어날까요? 불행히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자, 어떤 회사는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자, 반려묘 홍삼 농축액 분말입니다. 반려묘, 고양이 주는 거예요. 이 가격이 얼마냐면 온라인에 올라온 걸 제가 보니까 60g에 22,000원이에요. 자, 어떤 쪽에서는 사람이 혼자 배가 고파서 1kg에 5,000원 하는 과자로 배를 때우고, 어떤 쪽에서는 60g에 22,000원 하는 홍삼액 분말을 고양이들이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말세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내 사랑하는 반려묘를 위해 60g에 22,000원이면 어떻고, 22만 원이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뭔가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팔매에 있어서 당연히 후자의 고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 해도 결국엔 누군가가 해요.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고객에 맞춰서 고기도 똑같이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례를 보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판매 루트 외에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야 새로운 판매 루트가 생기고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고기 쪽으로 돌아올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고기 시장은 어떻죠? 대부분 만약에 주택가라면 아주머니들만 상대하고 있어요. 인근의 고깃집에서 납품만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놓고 예쁘게 썰어서 진열해도 판매가 안 돼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냐? 고기도 인간 사료 만들고 고기도 반려 홍삼 만들어야죠. 딱 인간 사료 반려묘 홍삼이 아니라 새로운 판로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파는 고기를 현재 팔고 있는 사람 말고 누구한테 필요할까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볼게요. 자, 제가 또 제 와이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와이프는 지금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쉬고 있지만 피트니스 선수예요. 모델도 했었고 헬스장 트레이너도 했습니다. 뭐 대회도 나가고 뭐 대상도 타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뭐 프라이버시상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와이프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막 근육맨들이에요. 몸 좋고 저랑은 뭐 1도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인데 운동을 직업적으로 하다 보면 돈이 엄청 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백질 섭취를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를 해야 돼요. 식단 조절하고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조절해 가면서 먹어야 돼요. 단백질 파우더도 먹고 뭐 천연 단백질도 먹긴 하는데 이 운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된 시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온라인에 닭가슴살 검색하면 진짜 뭐 셀 수 없이 뭐 100만 29개가 나와요. 거기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닭가슴살, 뭐 바베큐 닭가슴살, 칠리맛, 토마토 스파게티 닭가슴살, 뭐 슬라이스로 된 거, 큐브로 된 거, 육포로 된 거 진짜 어마무지하게 나옵니다. 주위에서 뭐 운동 좀 하신다는 분들, 뭐 선수건 일반인이건 뭐 연예인이건 누구든 다 닭가슴살 먹어요. 뭐 TV 보니까 쉐이크도 만들어 먹고 하는데 자, 그럼 운동하시는 분들은 왜 닭가슴살을 먹을까요? 첫 번째,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두 번째, 싸니까. 상대적으로 싸니까. 단백질 섭취를 위한 게 뭐 가공식품 이런 거는 엄청 비싸고 천연으로 가면 솔직히 닭가슴살보다 저렴한 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닭가슴살 냉동실에 막 10kg씩 쟁겨두고 그거를 거의 주식으로 드세요. 이제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닭가슴살 너무 많이 먹어서 입에서 계란 나올 것 같아. 막 닭 비린내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닭가슴살보다 훨씬 양질의 단백질이 있는 천연식품은 뭐가 있을까요? 소고기입니다. 저지방 소고기. 아까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질겨서 안 먹는 그 소고기들. 근데 이것도 운동하시는 분들 엄청 맛있다고 드세요. 근데 왜 안 드실까요? 비싸니까. 그거 이유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단백질 섭취용 온라인 판매예요. 뭐 정육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지방 소고기 다 처치곤란이에요. 홍두깨살, 우둔살, 뭐 설도살, 돼지 후지, 전진대 기름 따낸 거 이런 애들 보통 즐겨서 안 먹습니다. 근데 1989년도에 저 빼고는 잘 안 먹는데 운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없어서 못 드세요. 이런 거를 10kg 막 15kg씩 쟁겨놓고 드십니다. 마블링 있는 것보다 어떤 분들은 더 맛있다고 하세요. 왜? 맨날 닭가슴살만 먹으니까. 입에서 계란 나오고 닭비린내가 나는데 이 질긴 소고기를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수입산 좋은 품질로 해도 닭가슴살보다 그렇게 가격이 차이도 많이 안 납니다. 단지 비싸서 못 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수입산 소고기 뭐 초이스 등급 이상의 등급만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리하시기 편하게 사진에 보면 뭐 큐브로 잘라드린다든가 슬라이스로 잘라드리고 100g 소분, 150g 소분, 200g 소분 이렇게 판매를 해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저울에 재서 먹거든요. 소고기 뭐 100g당 단백질이 얼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저울에 재서 그걸 구워서 드세요. 닭가슴살도 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귀찮아서 그리고 비싸서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광고는 뭐 와이프가 어쨌든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본인 스스로가 광고고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저 이런 거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팔아요. 정육점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경을 안 쓰는 부위를 대부분 신경 안 쓰는 고객에게 주고객으로 맞춰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100g, 200g씩 포장되어서 집으로 배송되는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백질 소고기 슬라이스, 큐브, 뭐 그람도 정할 수 있고 닭가슴살보다 조금 더 적게 드시는 식단 여기에 레시피도 적어서 보내드리고 이런저런 정보들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고 지방이 얼마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같이 보내드립니다. 자, 정육점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정육점. 자, 그럼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그게 얼마나 팔린다고 얼마나 가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이게 이제 그 네이버에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쇼핑하는 단체인데 뭐 쿠팡도 하고 다 하지만 저희 지금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게 네이버 쇼핑 전체 품목 뭐 고기 빼고 옷이랑 뭐 다 포함해서 매출이 상위 7%가 나옵니다.
이게 시장은 엄청 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온라인에 진출해라, 당장 뭐 온라인을 만들어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소고기를 팔아라가 아니라 우리 소고기를 원하는 다른 타겟을 집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판매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요즘에 아파트 상가 근처에 가면 피트니스 센터 뭐 4-5개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온라인에서 닭가슴살이랑 소고기 사드세요. 근데 만약에 그 동네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훨씬 더 신선하게, 훨씬 더 깔끔하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와 규격과 이런 것들이 맞춰져 있는 정육점이 있다면 왜 안 사겠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정육점의 주 고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릴 건데 지금 판매하는 사람들 외에 누가 주 고객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식단용 다이어트 소고기, 식단용 소고기라고 쓰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도 매출이 다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 정육하시는 분들이 그냥 공장 하시는 분들이 사이트만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이 주 고객, 운동하시는 분들을 깊게 파고들어서 그분들이랑 대화하고 뭘 필요한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 상품을 판매를 하시면 충분히 주 고객을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 고객을 다르게 잡는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고기는 뭘까요? 뭐 딱 봐도 소고기고 냉동이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아직 하진 않았는데 특별히 알려드리면 아이가 있는 젊은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소고기 시장이 있어요. 어딜까요? 뭐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3초 정도 생각을 하시고 자, 바로 이유식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밥을 어느 정도 커서 밥을 먹기 시작하기 전까지 소고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유식에는 소고기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식 소고기라고 검색을 하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딱히 여기가 이유식 소고기 전문 정육점이다 라고 나오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비싼 한우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되면 금이야 오기야 막 키웁니다. 한우 먹여야 되고 제일 좋은 거 주고 싶고 뭐 1년만 있으면 버릴 건데 옷을 막 엄청 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아끼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이유식 소고기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다 쏠려 있어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한우다 보니까 많이 못 먹인단 말이에요. 자주 못 먹여요. 그러면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어디를 타겟으로 볼 수 있냐? 바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키우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분들은 둘째는 저도 둘째고 그렇지만 둘째들한테 첫째만큼의 애정이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대놓고는 못 먹이니까 호주산 같은 거 좋은 거 그래도 온라인으로 사서 아니면 정육점에 가서 이유식 한다고 얘기하고 이제 소고기 호주산 좋은 거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우는 비싸서 못 먹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유식을 전문으로 하는 소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을 하셔서 타겟을 다시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뭐 당연히 이 고기는 이유식에 단백질이 얼마큼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좀 적어주시고 고기의 부위, 단백질 함량 이런 거 다 해주시고 서비스로 사골국물 같은 것도 같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유식 하실 때 사골국물에다 같이 막 끓여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거 조금 서비스로 주시고 맘카페 같은데 이제 막 홍보도 하시고 서비스 올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맘카페만 잡으면 이유식 소고기는 얼마든지 크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이것도 역시 소고기 갈아서 소포장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반려묘 생식 소고기입니다. 아까 홍삼같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생식 소고기들을 많이 먹여요. 이유식 소고기랑 똑같아요. 저지방 소고기, 질긴 부위들을 갈아서 고양이들한테 생식으로 먹입니다. 이제 또 이러실 거예요. 에이, 고양이들이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 옆에 이제 붙여놓은 게, 제가 예전에 그 고양이, 뭐라 그러죠? 엑시비션, 뭐라 그러죠? 전시회 같은 걸 해요. 업체들 불러다가. 거기에 이제 담당자랑 친분이 있어서 그쪽에 제안서 주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한 이런 건데, 이분들 커뮤니티 메일 보내고 제가 2회에 걸쳐서 700kg을 팔았어요. 저 민찌를.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돈 진짜 엄청 쓰십니다. 강아지는 진짜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즘은 많이 뭐 아니겠지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 아마 주위에서 여쭤보시면 2마리, 3마리, 4마리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분들 이제 그분들 사이에 뭐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뭐 교회 집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 집사님들끼리 커뮤니티도 되게 잘 돼 있어서 아 여기 고기 우리한테 딱 맞아. 그러면 물량이 이렇게 쫙 퍼집니다. 이 시장도 진짜 분명히 커요. 그리고 고양이들 까칠하잖아요. 강아지처럼 막 7렐레, 8렐레 그러면서 주인이 제일 좋아 이런 게 아니고 되게 까칠하고 예민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소고기, 특정 소고기의 맛을 들이면 딴 거 입을 못 댑니다.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양도 완전히 달라요. 소분해서 저렇게 팔면 이것도 굉장히 큰 팔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고양이든 뭐 이유식이든 운동을 하시는 분이든 타겟 고객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타겟 고객에게 어떻게 맞춰서 팔지를 잘 알아서 판매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타겟 고객을 세분화했으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세분화된 고객을 대상으로 브랜딩을 하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브랜딩을 한다. 브랜드화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돈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디자인 놓고 간판 하고 광고하고 이제 이게 브랜드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브랜딩이란 말은 축산업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 고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를 키웠잖아요. 돼지도 키우고. 그럼 소를 키울 때, 소를 키운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소가 그 소예요. 그 돼지가 그 돼지고. 다른 농장의 소랑 구별도 안 되고 한번 잊어버리면 못 찾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내 손대라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낙인이라고 하죠. 보기만 해도 엄청 뜨거운데 저 이렇게 불에 달궈서 소한테 이렇게 지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노예 제도가 생겼을 때도 노예한테도 이제 똑같이 해서 이 노예는 뭐 내 노예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저 브랜딩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저 비낙인이 찍힌 소고기는 마블링도 좋고 맛도 크고, 아니 크기도 크고 맛도 좋고 육즙이 엄청 좋아. 사람들한테 역시 소고기는 비낙인 소고기가 최고야. 자, 이게 브랜드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시죠?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된 게 바로 저 브랜딩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야, 너 트레이드 마크가 뭐야? 트레이드 마크라는 건 너 차별된 게 뭐야? 라는 거예요. 지금 사과를 보시면 다 초록 사과인데 하나만 빨간색이에요. 저게 차별화라는 거예요. 저게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뭐 고기나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정육점이고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알파 그런 방식으로 내 매장을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브랜드라는 개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업에서 시작이 됐는데 역설적으로 브랜딩이 안 돼 있는 정육점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아니고 뭐 거의 다죠. 이게 한국에서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태권도를 하나도 못하고 있고, 영국에서 축구가 시작됐는데 똥볼 차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래서 브랜딩은 직접 차별합니다. 너랑 나랑 다른 거를 찾는다. 이게 이제 브랜딩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브랜딩을 한다면서 다른 업체들이 하는 걸 자꾸 쫓아요. 아, 여기는 이거 파니까, 여기는 이 간판 쓰니까. 그건 브랜딩이 아니고 카피죠. 근데 우리는 이미 차별화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주 타겟을 고객을 잡았으니까.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양이를 잡았어. 아무튼 고양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유식을 잡았어요. 이미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1부에서도 그렇고 프리미엄 정육점 프랜차이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는 쾌적해야 돼요. 좀 상호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저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소고기를 수입하는 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S에서 저렇게 카페형 스테이크 레스토랑처럼 정육점을 만들어 놨어요.
고기가 똑같이 부위별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양념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용도별로 가격별로 포장하게 돼 있어요. 저기는 수입산 소고기예요, 대부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라서 구워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매장마다 다르지만 커피도 팔아요.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되고 좀 편안한 정육점이 있으면 주택가에 들어오면 저기 가겠죠? 일반 정육점, 아까 말씀드린 비닐 앞치마에 뭐 믿고 목장갑 시커매져가지고 뭐 고기 이렇게 하는 데는 안 가겠죠? 자, 물론 이제 큰 돈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뜯어고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깔끔하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잘 정돈되어 있는 것, 이런 데서 고기든 뭐든 사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육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당장 실행은 어렵더라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고기를 파니까 항상 장화 신고 있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땀 흘리고 어쩔 수 없지. 당연하지만 당연한 게 고객의 입장에선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고객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든 디자이너든 저희가 이제 주 고객을 잡은 걸로 조금만 특징을 줘도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고 브랜드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 아까 운동하시는 사람들, 뭐 저희 와이프 얘기도 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회원이 30만 명이에요. 그리고 고양이 카페가 저는 깜짝 놀랐는데 회원이 2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유식은 당연히 동네 맘카페 그런 데 들어가서 치면 거기서 이제 좀 잘하면 이 나가는 캐파가 좀 달라졌어요. 결국 돈 들여서 뭐 인테리어 하라는 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돈 들여서 멋지게 인테리어 해놓고 브랜드 했다고 다 브랜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자금력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잘 안 되고 망하고 문 닫고 하는 데들 많아요. 정말 큰 돈 들여서 우리나라에 한때 피자로 엄청 유명했던 피자 프랜차이즈들도 그렇게 화려하게 해놨지만 결국엔 그 CEO가 막 폭행하고 갑질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브랜드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대표가 엄청 거기도 잘된 브랜드였는데 그 여 비서 데리고 호텔 갔다가 뉴스에 나오고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떡락한 그 통닭 2마리 파시는 그런 데도 있고 브랜드의 이미지가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아무리 뭐 인테리어를 잘하고 뭘 하고 핵심은 차별화라는 거죠. 핵심은 주요 고객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거예요. 브랜드를 키우는 것도 브랜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결국엔 사람이에요. 나의 옷차림 하나가 나의 말투 하나가 그리고 절박함이 철학이 브랜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타겟을 잡고 그 쾌적한 공간에서 새로운 나의 판매 루트를 홍보하는 게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프리미엄 정육점 아까 말씀하신 거에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에요. 왼쪽에 보면 되게 깔끔하게 대형마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보시면 뭐 LA갈비, 불고기 뭐 실질적으로 고기도 판매하시지만 집에 가서 팔 수 있는 가공식품 같은 것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카페처럼 되어 있죠. 저기서 커피도 팔고 우리가 산 고기를 원하면 잘라서 그 앞에서 구워드리기도 해요. 옆에도 보시면 비슷한 좋은 것들이 많이 판매되어 있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1부, 2부 통틀어서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정육점이 요즘은 정육점 고기 소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만 정육점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사람들이 고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대형마트, 정육점 프랜차이즈, 온라인 구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기를 사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고기보다 고기에 플러스 알파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선 주요 고객, 타겟 고객을 새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로는 뭐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유식 그리고 반려묘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들을 보면 뭐 반려묘 홍삼도 팔고 있고 인간 사료라고 불리는 1kg에 5,000원 하는 과자도 팔고 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요 고객을 판매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타겟 고객을 가지고 브랜드, 차별화를 해야 된다. 결국엔 아무리 주요 고객을 찾고 만들었어도 그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까 뭐 인테리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테리어라는 게 결국엔 내가 뭘 파는지, 내 고기를 누구한테 주로 팔 거고 내 철학이 어떤 건지를 오시는 손님이 외부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인테리어거든요. 화려하고 예전 어떤 커피 브랜드처럼 벽에다 시계 박아놓고 1,000만 원씩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뭘 파는지를 보여주는 게 인테리어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어필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큰돈 안 들이고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방식으로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그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 이 영선반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똑같은 구두고 한 발자국이 나와 있는데, 성공을 하려면 보통 우리는 성공을 하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나가야 되고 앞으로 뛰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성공을 하려면 남들보다 반발자국만 앞서가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하고, 보통 이제 뭐 음식점에 대박집 이러면서 잘 되는 데들 보면 엄청나게 큰 게 없어요. 그냥 다른 데들이랑 조금 다른 거, 한 끗 다른 거, 반발 다른 거. 이제 정육점에서도 충분히 반발을 앞서가서 다른 것들, 다른 정육점들보다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일단 볼게요. 소분 판매 주부들한테 인기 짱일 듯. 네, 소분 판매 주부님들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도 소분 판매에서 판매를 하고, 뭐 커뮤니티, 맘카페 이런 데서도 판매를 하는데 개인적인 문의도 진짜 많이 오시고, 아, 정육점에서 이런 거 안 파는데 감사해요, 이런 댓글도 진짜 많이 받습니다.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 운영 중입니다. 마트에 손님이 줄면서 저희 가게도 손님이 동시에 줄어드는데 타겟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힘드실 거로 아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마트라는 게 마트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형 마트가 있고, 동네 그냥 어느 정도 되는 조금 작은 마트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지방 쪽에 가면 그냥 그 동네에서 이제 주름 잡고 있는 마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트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게 마트에 실제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하나로마트를 많이 가는데, 하나로마트를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가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오세요. 그럼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떤 고기를 좋아할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보통 마트 가면 이렇게 잘라놓고 진열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주위에 동네 이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누가 사시면 그분들이 고기를 사실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뭔지를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 젊은 분들은 만약에 그 마트를 안 온다. 대신 연세 드신 분들은 고기 살려면 무조건 이쪽으로 마트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은 뭐 제가 그 마트 상황도 모르고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니까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큰 틀에서 보시면 주요 고객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할 때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팁이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나중에 뭐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온라인 판매 관리를 해요. 그러면 댓글을 이제 사람들이 리뷰를 달잖아요. 고기 잘 먹었습니다, 좋네요 라고 하면 그 10배, 20배의 댓글을 달아줘요. 아, 이 고기는 뭐 어디서 수입하고 제가 이 고기를 팔기 위해 테스트를 10번을 했고 우리 아이도 먹으며 뭐 기쁘게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여행해주세요, 하트 뿅뿅. 이거를 지금도 밤에 자기 전에 댓글을 막 20개, 20개씩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아, 이 집은 진짜 댓글을 엄청 꼼꼼하게 달아주신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이게 뭔가 문의가 오면, 보통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문의가 오면 답변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걸려요. 물론 바쁘시니까 그러겠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다른 거를 알바를 주더라도 그 댓글 관리를 오면 바로 답장해줘요. 그리고 본인이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는 이제 바깥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면서 이 고기 뭐가 왜 이래? 색깔이 왜 이래? 그러면 그거를 댓글해주고 잘못하면 환불해주고, 결국엔 고객 관리예요. 온라인도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팁이라면 팁일 수가 있어요. 정육점 창업할 때 상권은 어디가 좋을까요? 무조건 아파트 밀집이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육점이든 어디든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주요 고객을
누구를 잡느냐가 중요해요. 자꾸 이제 온라인 제가 운영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요. 오프라인 매장이 없고 육가공 회사랑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합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대신 전국에 있는 피트니스 클럽에 뭐 홍보도 하기도 하고 전단지도 주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커뮤니티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제가 육가공 공장에 전달을 해서 그쪽에서 가공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퀄리티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아예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상권에 가시면 정육점이 다른 데가 또 있습니다. 결국엔 거기서 박터지게 싸우냐, 손님이 조금 없지만 1등을 하느냐, 뭐 그 차이가 되겠죠. 상권의 정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겟을 모르고 장사를 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에 당장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점이든 어디든 창업을 하려면 저는 이제 창업하려는 곳에 가서 의자 가지고 가서 시간별로 일주일 동안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왜냐? 뭐 유동인구를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순댓국집이면 순댓국집, 삼겹살집이면 삼겹살집을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돈 들이지 않으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건 내 정육점집 앞에 사람들이 누가 제일 많이 다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뭐 고기 사는 사람 빼고 그냥 뭐 옆에 샌드위치집이든 뭐 커피 전문점이든 뭐든 이런 사람들이 누가 제일 많이 다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소고기를 팔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소고기를 팔면 나는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되지? 를 파악하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고기 자체로 차별을 둘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이 고기 말고 좋아하는 뭔가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고기는 어차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기를 사는 사람들이면 다른 데서라도 고기를 사겠죠. 근데 그 고기를 사는 거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에서 안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한다든지 파절이에 막 버섯 넣어준다든지 고기를 사면 버섯 주고 인사하고 음료수 주고 요구르트 주고 애들 오면 추파춥스 준다든지 이렇게 타겟층들에게 그 동네 정육점 제일 잘 되는 곳에서 못하는 거를 해줘서 그쪽을 이제 쪼개 먹어야죠. 아파트 인근에서 아주머니들을 주 고객으로 영업을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단백질 위주 소고기가 판매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파트 인근이면 이것도 물론 아파트마다 다르긴 한데 피트니스 센터가 저희 동네 신도시긴 하지만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가면 센터가 14군데인가 있어요. 그럼 그 14군데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소고기나 닭가슴살이나 주문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분들도 어떤 좀 다른 데들은 커미션을 받고 단백질 파우더도 팔고 뭐 이렇게 하세요. PT 받는 분들한테 권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면 돼요. 이거 좀 팔아주시면 뭐 커미션 얼마나 주겠다를 해도 되고 아파트 그러니까 센터를 가면 아주머니들도 운동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도 단백질 같은 거를 드십니다. 근데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닭가슴살 먹으라니까 먹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필을 조금 잘 하셔야죠. 이 고기는 우리 저지방 고기는 닭가슴살에 비해서 단백질이 얼만큼 더 있고 얼만큼 더 맛있고 그러면서 훨씬 더 이게 더 좋다. 가성비가 좋다. 이런 것들을 아주머니들한테 어필을 해야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파트 인간이면 단백질 위주 소고기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이미 주 고객이시면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주 고객을 영업을 하고 당연히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단백질 소고기 위주의 소고기를 판매해야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고객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고객을 만들었습니다. 주고객을 만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소고기를 사는지 아니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 맞춰서 만약에 오프라인 매장이면 오프라인 쪽을 강화하시고 만약에 온라인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뭐 커뮤니티, 특정 타겟이 있는 커뮤니티 운동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고양이를 기르시는 집사님들 계신 곳이나 아니면 맘카페, 이유식 많이 하는 맘카페나 그런 데서 홍보를 하고 커뮤니티를 쌓고 그런 분들한테 판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배달 시장도 앞으로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고기가 배달을 할 수도 있겠다. 인근 집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달을 할 수 있겠다는 인지를 하고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정육점이든 뭐 생선가게든 음식점이든 다 똑같아요. 결국엔 다 장인들이 있고 다 10년씩 했고 다 20년 했고 다 30년씩 했어요. 근데 30년 하는 동안 고기만 본 거예요. 20년 하는 동안 순댓국만 들여다본 거예요. 10년 하는 동안 생선 손질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생선만 좋으면 저 집은 생선 좋은 집. 고기가 좋으면 저 집은 고기 좋은 집. 순댓국 국물이 진하면 저 집은 순댓국 좋은 집. 근데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정육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들, 진짜 평생 고기만 하신 분들 많습니다. 눈 감고도 이렇게 보닝 하시고 다 트림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기술을 그리고 그 재능을 조금만 눈을 돌리셔서 힘드시겠지만 공부도 좀 더 하시고 깔끔하게 하시고 인사도 잘 하시고 웃으시면서 새로운 팔로를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인데 정육점 하시면 지금 어쨌든 일을 하고 계셔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잘 허접한 강의 겸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